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인류의 미래를 꿰뚫어본 예보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800개가 넘는 에피소드 속에서 국가의 운명과 세계의 종말을 미리 그려낸 미스테리한 존재,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과거 트럼프의 당선부터 최근 중동의 군사 충돌까지 전 세계 전문가들조차 예측에 실패했던 사건들을 심슨은 마치 어제 일처럼 정확하게 묘사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제작진 중 누군가 시간여행자라거나 혹은 거대 비밀결사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미리 흘리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정설처럼 퍼지고 있죠.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반복적인 이 소름돋는 평행 이론들. 오늘은 제작진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예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심슨의 한 장면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화면이 등장합니다. 폭스 스튜디오의 건물이 나오고 폭스사 로고 아래 월트 디즈니의 분신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풍자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이 점점 통합되는 세태를 비꼬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9년 이 장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즈니가 실제로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심슨이 또 한 번 미래를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1998년의 한 컷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우리는 채널이 많으면 정보가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KBS, MBC, SBS부터 각종 종편과 신문사들까지.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기사들을 실제로 써서 배포하는 주인이 단 몇 명뿐이라면 어떨까요? 1995년 방영된 시즌6 19화 미래의 스프링필드를 배경으로 한 이 에피소드에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기묘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뉴스화면 하단의 로고입니다. ABC 소속 CNNB CBS, 미국의 3대 지상파인 ABC, CBS, MBC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 하나로 뭉쳐진 괴물 같은 미디어 기업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농담처럼 지나간 이 1초짜리 장면은 사실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매체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결국 편집권을 쥔 주인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CNNB CBS라는 이름의 거대 방송사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 독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소 언론사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 미디어 그룹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겉보기엔 10개의 신문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의 중앙 편집실에서 만든 기사를 복제해서 뿌리는 정보공장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을 줄줄이 인수하고 있는 현재 뉴스데스크의 편집 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회사들이 하나로 뭉치면 진실은 편집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반대로 동시에 침묵함으로써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대본을 쓰는 작업입니다. 정부의 은밀한 감시 활동조차 심슨의 레이더망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2007년 개봉한 극장판에서는 미국 정부가 시민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장면이 풍자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6년 뒤인 2013년 전직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정부가 실제로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설계의 다음 페이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또 다른 실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시간을 돌려 2000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방영된 심슨 시즌 11의 에피소드 바트 투 더 퓨처의 첫 장면은 평범한 휴가로 시작됩니다. 휴가지에서 우연히 인디언 카지노에 들어간 바트는 자신의 30년 뒤 미래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미래가 정말 가관입니다. 바트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백수로 살고 있는 반면 그의 여동생 리사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대사가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이 된 리사가 보좌진들과 회의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예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라 경제를 엉망인 상태로 물려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2000년에 나온 대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니라 리얼리티 쇼에 나오던 시절, 심슨은 이미 그가 대통령이 될 것과 그가 남긴 경제적 여파로 미국이 빚더미에 앉을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1987년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심슨 가족은 트럼프 당선부터 스마트워치의 등장,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든 특정 감염병 사태까지 심슨이 현실로 소환한 레전드 예언들은 아직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심슨 제작진은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심슨의 또 다른 현실판 예언들을 확인해보시죠.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2000년 2월 심슨 시즌 31의 13화가 방영되었죠.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있지만 천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후 그는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의 코인이 지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프링크 교수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슨 마을의 기존 최고의 부자 심슨 회사 사장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어보라고 시키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호머가 우연히 문제를 풀어내고 사장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꽤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게다가 프링크 교수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설정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또 화면에 등장하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S 표기가 시바이누의 첫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QED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여러 주요 코인들 사이에 시바이누도 결국 그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바이누는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점을 찍으며 소액 투자자를 엄청난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예측력이 뛰어난 몇몇 시나리오 작가들의 센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정보망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심슨 가족은 이후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미래, 사회변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장면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배경에 슬쩍 보이는 비트코인 결제 간판, 바트가 만든 민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쓰이는 장면, 그리고 프링크 교수가 만든 가상화폐가 마을에서 폭등하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따로 있죠.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 캐릭터가 등장해 심슨 가족에게 지금 코인을 사라 라고 말하는 대사. 방영 당시엔 그저 지나가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몇 년 뒤 비트코인 붐이 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이 일루미나티 상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이 심슨 제작진을 통해 메시지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했죠. 특히 코인 관련 예언성 장면이 많다 보니 이런 추측은 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정보를 학습하는 AI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챗 GPT에게 코인 세력 관련 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사이트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주소였습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웹사이트의 과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카이브를 열고 이미 사라진 야후 코리아를 2002년 버전으로 들어가 보니 그 시절 뉴스와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네이버의 예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되지 않던 그 주소를 아카이브에 입력해봤습니다. 일반 검색에서는 열리지 않던 페이지가 아카이브에서는 당시 모습 그대로 나타났죠. 처음엔 무의미한 사이트처럼 보였는데 스크롤을 내리던 중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여러 구간이 클릭 가능하게 남아있었고 첫 번째 링크의 글은 2021년 4월 7일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지코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개인화를 축하한다. 하루나 이틀 안에 유명인을 하나로 만든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2021년 4월 도지코인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그 무렵 80원에서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의 상승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폭등의 중심엔 일론 머스크가 있었죠. 문구의 흐름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클릭 구간에서 또 다른 글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7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름과 함께 NFT PE 관련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역시 7에서 8월 사이 10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된 구간에는 2025년 12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된 한 코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RWA 중심의 미친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코인을 찾아보니 최근 10월 이후로 30% 이상 이미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거대한 세력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 계획된 흐름처럼 보이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서 나온 이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는 종목을 한 분 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란 걸 알고 알려드리니까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큰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일수록 작게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10만원만 넣어도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 몇천 %가 넘게 오른다면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다양한 분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